최근에 정부가 네. 미분양한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 사요? 네.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뭐 현실적으로 다 사는 거는 어렵죠.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사겠다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하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또 그 시행사한테 다시 샀던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다시 팔겠다 뭐 이런 건데 옛날에 그렇게 비슷하게 했던 사례들이 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명박 그 정부 시절 때 그때 그걸 좀 진행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08년 말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근데 그 전부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원래 한 2만, 4만 이 정도 하다가 16만 세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한 5조 원을 투입을 해서 미분양 한 4만 가구를 매입했던 사례가 있어요. 정확히는 그냥 그걸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고 해서 분양 가격보다 싸게 사요. 예를 들면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예요. 네. 10억에 정부가 사면 바보죠. 아, 7억에 줘, 7억에. 그럼 이 사람 남는 게 없잖아요. 그거 주려고 할까요? 안 줄 것 같은데요. 안 주죠. 네. 아, 대신에 내가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한 1년 이내에 너가 희망하면 7억에다가 내가 그럼 부대비 조금 한 거에서 그 가격에 다시 팔게. 이런 조건으로 하자. 그럼 너 손해보는 거 없잖아. 그렇게 해야 은행에서 너는 지금 대출을 안 해줄 텐데 나는 신용이 좋으니까 대출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야 준공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때 한 5조 원 정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서 네. 뭐 준공 1년 이내에 네. 뭐 재판매하는 방식이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영구님, 그럼 지금 미분양이 네. 과거처럼 많이 심각한가요? 지금 이제 심각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 있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언제 피크예요? 2008년 11월 달부터 2009년 뭐 한 5월 달, 4월 달 그때가 피크였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 한 2만, 4만, 6만 하던 게 갑자기 지금 16만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다시 한 6만까지 내려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하면은 뭐 6만 전자, 6만 원보다 싸면 사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약간 뭐 그 절대적인 건 아닌데 미분양도 약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만이 경계선이거든요. 지금 6만보다 내려온 시기가 딱 걸친 게 2012년도였고 확실하게 내려온 건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2014년도부터만 보면 미분양이 좀 줄었다가 또 조금 늘었다가 횡보하다가 확실하게 줄어든 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진짜 최저를 찍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지나서 갑자기 한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너무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몇 세대냐면 5만 8천 좀 넘으니까 한 6만 가구쯤 돼요. 또 6만 전자에 걸렸네? 이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너무 급속도로 좀 증가했잖아요. 지금 이게 과연 엄청나게 많은 거냐라고 봤을 때 과거 16만보다는 작긴 하죠. 근데 추이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영구님, 그래도 네. 과거 대비 미분양의 절대량 자체는 네. 적긴 하잖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도 네. 또 경계선에 있는데 네. 정부가 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2022년 동안 분양을 한 게 미분양이 나서 전국적으로 6만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올해 202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분양을 하겠죠. 근데 작년에는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해거든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렇게까지 금액 올라갈까라고 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근데 지금은 모두가 어렵다는 걸 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분양을 하면 올해 과연 잘 될까요? 어렵겠죠. 네. 입지가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다고 생각들면 외면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 특히 만약에 A 단지가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옆 단지가 분양했을 때 미분양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마 뭐 90% 미분양 뭐 이렇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정 지역 한두 개만 문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비가 다 얼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을 했다 하면 미분양 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 6만 찍고 8만, 10만, 16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시행사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분양사, 건설사, 은행, 도미노처럼 또 영향을 받으니까 정부가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를 하고 선제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이 미분양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이 시각을 한번 보면 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면 선제형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하는 행보를 보면 또 납득이 간다. 이 분양 시장이 망가지면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걸 방치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9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미분양이 이제 급증했었는데 그때 중견 건설사들이 도산을 많이 했어요. 뭐 가끔 가다가 서울에 좀 오르막길에 지어진 아파트 벽산 건설. 그때 열심히 지었거든요. 네. 지금 사라졌잖아요. 이때 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아 브랜드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을 거예요. 네. 동아, 뭐 신동아 뭐 이런 아파트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그때 도산됐고 금호산업, 뭐 동문건설, 남강토건 많아요. 그 다음에 풍림 브랜드도 많았단 말이에요. 풍림아이원. 네,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월드 메리디안, 월드 건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2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기업 중에 롯데건설 뭐 어렵다, 큰일 났다, 뭐 태영건설 지금 위기다 뭐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작은 기업들을 많이 또 도산했어요. 뭐 우석건설, 그 다음에 뭐 동원건설산업, 그 다음에 호남에 가면 또 무슨 조그만 것도 있어요. 뭐 다한건설인가? 거기도 부도는 안 났지만 폐업을 하고 그냥 우미글로벌에다가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사들이 폐업 신고 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지금 2023년이 왔잖아요. 네. 폐업을 하면 다행인데 부도가 나면 이게 일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하는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제 눈에 딱 띄었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네. 미분양이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고 어떠한 정책 수단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2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 어떤 것을 못하겠냐라며 규제 완화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밑에 것들 쭉 이어보면 네. 윤석열 정부가 미분양 공공매입에 상당한 수준의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금융위기 여파로 그때 16만 5천 가구까지 증가하자 미분양 수가 그때 당시 정부가 규제 완화와 함께 총 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서 4만 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국토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듣고 있고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미분양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건설사에서 이걸 정확하게 안 내놔요. 왜냐면 이걸 미분양을 너무 직설적으로 밝히면 아무도 이걸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정부가 도와주려고 해도 대응이 안 되잖아요. 이거 수치 제대로 보고하라. 아마 이런 뉴스가 아마 앞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그 외부의 어떤 키는 금리에 있죠. 근데 이 내부 상황에 있어서 키는 미분양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월 이후로 전국의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또 증가하는지, 6만을 돌파해서 7만을 가는지, 거기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할지 보지 말고 그냥 미분양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에 선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가만히 있다가 또 더 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네. 앞으로 이제 미분양 추이에 따라서 네, 정부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또 예상하는 시나리오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시나리오는 항상 간결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네.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미분양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시나리오는 간단해요. 미분양이 앞으로 더 증가한다. 더 증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렇게 잡아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미분양이 더 증가한다면 정부가 소방수 역할을 할까 안 할까?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나온 정책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사실 정부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 연착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청약 시장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저는 2가지라고 보죠. 자, 미분양이 더 생기면 청약 시장을 위해서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시도했지만 지금 미분양이 더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행기가 좀 추락하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좀 착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착륙이 안 되고 그냥 꼬라 박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불타고 난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소방수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뭐 매입을 하거나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또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미분양이 왜 나지? 분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근원적인 부분들 해결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금리는 본인이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그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는 더 풀어줘야 되겠구나. 결국은 기축시장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람들 청약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도 더 풀어줘야 되겠구나. 혜택을 줘야지만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시나리오 두 번째로 미분양이 증가를 안 하면 그럼 정부가 괜찮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겠죠. 지켜보겠죠. 시장에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기축 시장이 어려운 건 큰 관심이 없어요. 이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는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미분양이 앞으로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전국 미분양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전국 평균이잖아요. 네. 전국 합친 미분양 세대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역별로 조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미분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대구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통계를 하나 띄워놨거든요. 대구가 1등이에요. 2등이 경북, 3등이 경기도, 뭐 4등이 충남, 뭐 이런 순이에요. 이걸 보고 각 지역별 추이도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미분양 수치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도 중요한 지표가 미분양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은 곳들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죠.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분양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분양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분양이 얼마나 증가할까를 우리가 조금 더 그 전에 예측해보고 싶잖아요. 그 방법은 청약 경쟁률을 유심히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각 지역별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한 20대 1을 넘어가는지 아니면 6대 1, 4대 1 이렇게 계속 뭔가 4대 1 정도 나면 무조건 미분양이거든요. 10대 1 미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랭군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네. 앞으로 미분양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려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났을 때 개인이 어려워지는 건 없어요. 그걸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가 어려워지죠. 네. 그분들이 어려워지면 정부는 그 시장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구축시장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정리하면 충분히 더 어려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미분양 측면에서. 랭군님 그럼 다음에는 좀 전국 주요 단지 네. 청약 경쟁률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